비타민C 메가도싱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의 10배에서 20배를 먹는 일명 메가도싱이 최근 SNS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갖 건강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진실일까요? SNS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유행하지 않고 자극적이거나 돈이 되는 정보가 유행합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놀라운 효과를 주장한다면 허위 정보이거나 마케팅을 위한 과장된 주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영양제는 판매를 통해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특정 의사나 약사, 유튜버가 하는 개인의 말을 믿지 마시고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객관적인 대규모 데이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타민C를 2000mg 가까이 먹는 메가도싱도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메가도싱이 의미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타민C를 하루 100mg 이상 섭취하시면 면역세포가 이미 포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5개의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렸는데 100mg 정도에서 면역세포가 포화되고 200mg까지 섭취량이 증가하면 세포는 당연히 포화되고 혈중 농도도 더 이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백혈구를 비롯한 면역세포 안입니다. 그 면역세포 안의 농도가 100mg에서 포화된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혈장 농도도 200mg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500mg 이후에는 사실상 추가적인 이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메가도싱이 효과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혈장 농도에 비례해서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0mg에서 500mg까지 대부분의 혈장 농도 증가가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가 애초에 혈장 농도 증가도 거의 없는 1000mg 이상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효과를 본다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빈약한 주장입니다. 저희가 전체 그림을 봤을 때 메가도싱의 효과를 지지하는 근거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메가도싱의 효과가 없다는 근거는 정말 많습니다. 우선 메가도싱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봅시다. 이런 주장들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인 경험담과 전문가 의견입니다. 특정 전문가가 SNS에서 비타민C 메가도싱이 효과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서 메가도싱의 효과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근거의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의학이나 그냥 모든 과학 분야에서 개인 경험담이나 전문가 의견은 근거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 실험이나 시험관 연구보다 근거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물 A가 있다고 합시다. 특정 전문가가 SNS에서 약물 A가 감기에 좋다고 백날 주장하고 유튜브 댓글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약물 A의 감기 예방 효과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물 A를 식약처에 들고 가서 이 약을 감기에 사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식약처가 약물 A를 승인해줄 것 같나요? 절대 아니겠죠. 이건 의학이나 약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학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몇천 몇만 명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타민C의 상황을 보면 근거로 쳐주지도 않는 전문가 의견과 개인 경험담이 메가도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서 실제 대규모 임상 결과를 보면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 임상 결과를 봅시다. 임상 연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메가도싱은 당연하고 비타민C 보충제 자체가 딱히 그렇다 할 만한 건강상의 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817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하루 500mg 이상의 비타민C 보충을 9.4년 동안 매일 했는데 비타민C를 보충한 그룹과 비타민C를 보충하지 않은 그룹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13,017명의 프랑스 성인을 7년 반 동안 조사했는데 비타민C 보충을 매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구는 개별 연구입니다. 이런 개별 연구들을 다 합친 메타 분석도 존재합니다. 코크란이라는 최고 권위 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모두 종합하여 15,44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C 보충이 건강한 사람에게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코크란은 메타 분석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으로 여기에서 진행한 연구는 의사들의 진료 지침을 수정할 정도로 높은 권위를 가집니다. 비타민C의 암 예방 효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Physicians Health Study에서 비타민C 500mg 이상을 8년 동안 매일 섭취한 집단이 플라시보 집단에 비해 암 발병률이 낮아지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C 보충이 암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여기 2003년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라시보 조절, 이중 맹검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도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mg, 무려 1000mg 섭취했는데 대장암 위험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비타민 C가 효과 있다는 연구는 뭐냐? 유튜버들이 연구에서 비타민 C가 효과 있다고 하던데 그런 연구들은 도대체 뭐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연구는 거의 다 관찰 연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 역학적으로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집단과 많이 먹지 않는 집단을 나눈 다음 이들의 건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 역학 조사를 하면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집단에서 더 좋은 건강이 종종 관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타민 C가 유일한 차이가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타민 C를 어디에서 섭취하나요? 과일과 야채에서 주로 섭취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사람은 단순히 비타민 C 때문에 건강상의 이점을 봤다기보다는 과일과 야채 섭취량이 증가해서 건강상의 이점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연구에서는 과일과 야채를 통해 비타민 C를 섭취하면 건강이 좋아졌지만 단순 영양제로 섭취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메타 분석에서는 37만 명의 피험자를 평균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과일과 야채를 통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한 집단은 심장병 위험이 감소했지만 과일과 야채가 아닌 영양제 형태로 먹은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비타민 C를 보충제 형태로 섭취했을 때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무작위 비교 연구가 아닌 대부분 단순 관찰 연구이고 이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많이 상반되며 일관된 효과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많은 유튜버들이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다고 하냐? 우선 영양제를 파는 분들은 당연히 금전적인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팔지 않는다고 해도 극단적인 방식, 권장 섭취량의 10배, 20배를 먹으면 마법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이고 유행이나 인기를 끄는 컨텐츠에 선동되어 실제 객관적인 근거를 따지지 않은 채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C 메가 도싱이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혹시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은 단순 인비트로 시험관 연구나 동물 연구를 인용하시나요? 비타민 C는 시험관에서 고농도로 농축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관이 사람의 몸과 같나요? 모든 물질은 많이 농축되면 독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암세포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제 투여해봤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 피로 예방 효과, 항암 효과 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확인해보기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먹여봤더니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개발에서 특정 약의 작용 부위 A가 암세포의 수용체 B에 결합해서 항암 작용이 있다고 이론적으로 백날 주장하면 뭐합니까? 이론을 넘어서 실제 임상에서 해봤더니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의약품과 모든 의료 행위는 이 임상 결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도 임상에서 실제 효과가 없으면 쓸모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영양제를 파는 행위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식단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급진적 과부하 식단과 다이어트 코스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는 지난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각종 허위 정보와 뇌피셜로 가득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코스 소개와 후기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댓글에 많은 사람이 메가 도싱으로 효과를 봤다고 하냐? 우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는 7일이면 낫습니다. 철수는 감기에 걸리고 나서 4일쯤에 비타민 C 2000mg을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증상이 좋아지더니 3일 뒤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메가도싱이 최고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살이 나면 4일 후에 회복합니다. 민수는 몸살이 나고 이틀 차에 메가도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웬걸 갑자기 증상이 호전되고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틀 후에 컨디션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메가도싱이 최고인가 봅니다. 지금 비타민 C가 회복을 유도했나요? 아니죠. 어차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기상 얻어 걸린 것입니다. 저희 몸 상태는 항상 좋음과 나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을 덜 자거나 밥을 잘 못 먹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상태가 계속 좋고 나쁨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메가도싱 시기와 컨디션이 좋아지는 시기가 겹치면 마치 메가도싱이 원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가도싱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하도 광고와 찬양을 많이 해서 먹었을 때 좋은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미리 예상하고 먹으면 단순히 얻어 걸리기만 해도 무릎을 탁 치면서 봐봐라 메가도스 효과 있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효과를 봤다고 하는 분들은 하루에 100이나 200mg 정도만 먹어도 1000이나 2000mg 드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근육을 회복해주고 저희 몸을 치료해주는 특수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딱 봐도 헛소리입니다. 하지만 웬걸 댓글에 가보니 모두가 효과를 경험했다고 칭찬하네요. 이 사람은 뇌 종양이 있어 몸이 마비되었는데 이 주파수를 듣고 나니 이제 다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면에 있는 상징에 집중하고 주파수에 힘을 입어 조만간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 이 댓글은 심한 뼈 부상이 있어서 의사가 치료 기간으로 3개월을 잡았는데 이 주파수를 열심히 들으니까 2주 만에 회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 댓글 2개를 고른 게 아닙니다. 이 2개가 가장 위에 있는 베스트 댓글입니다. 이 사람은 헬스를 하기 전 주파수를 들으니 근력이 강해졌다. 이 사람은 무릎 인대가 망가졌는데 2달 걸릴 치료가 4주 만에 마무리됐다. 섬유 근육통으로 30년 고생했는데 주파수를 듣고 근육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 이 정도면 얼른 WHO에게 이 주파수를 보고해서 만병통치약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중증외상센터에서 열심히 치료하고 수술을 합니까? 그냥 이 주파수 들려주면 다 해결될 텐데요. 여러분 비타민C가 그렇게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의약품으로 쓰지 않나요? 항암 효과가 있으면 왜 치료에 사용되지 않으며 감기에 좋다면 왜 감기약으로 사용되지 않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그렇게 좋다면 왜 관련 질환 치료에 사용되지 않나요? 왜냐면 실제 임상 연구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영양제 마케팅에 그렇게까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왜 공식 질병 치료에 사용되지 않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의사, 약사, 개인 유튜버들만 판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약사이고 영양제 공동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영양제를 판매해서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양심적으로 그렇다 할 만한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고기만 먹으니까 비타민C 결핍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특정 인구 집단은 비타민C 결핍이 있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바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럴 경우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낮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C 보충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다양하게 드시지 않고 과일이나 야채를 피하고 고기만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C가 부족할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보충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선 여러분은 비타민C 메가도싱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에서 이미 세포가 포화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비타민C 보충제를 드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드시고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웬만해서는 결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흡연을 많이 하시거나 육식만 하시고 과일과 야채를 거의 드시지 않는다면 비타민C를 보충제 형태로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디빌딩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급진적 과부하 온라인 PT 코스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PT 코스는 지난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30개의 강의와 700페이지 전자책으로 압축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허위 정보와 뇌피셜로 가득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코스 소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